조이의 북카페. 사업에 성공해 큰 돈을 벌고도 제대로 쓰지 못하거나 관리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된다. 반대로 돈은 벌지도 못하면서 이상만 크다면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사업의 성공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안녕하세요. 조이북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열심히 답이 아닐 때 읽는 책, 성장을 꿈꾸는 너에게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중국의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이 책에는 일과 직장, 투자와 경영, 인생과 식견이라는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투자와 경영의 파트에 소개된 돈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돈에 대한 올바른 인식. 중국의 문학가이자 사상가인 루시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의 목표는 첫째, 생존하는 것이요. 둘째,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는 것이요. 셋째, 발전하는 것이다. 루시는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마땅히 누려야 할 생활은 누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는 늘 밥그릇과 이상은 별개의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인생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가 아니라 바로 돈을 대하는 태도에 관해서이다. 내가 돈을 대하는 태도, 즉 금전관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돈은 신이 나에게 잠시 맡긴 것일 뿐 나중에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평생, 특히 인생의 전반부를 돈을 번다고 아둥바둥 살아간다. 또 돈을 벌기 위해 당장의 건강, 가족과의 시간, 우정, 행복 등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건 바로 모든 일에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다. 돈 버는 일도 마찬가지다. 거액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죽음에 임박해서 돈을 쓰는 방법은 3가지다. 첫째, 생전에 어떻게든 모두 써버린다. 둘째, 국가 기관이나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셋째, 자녀 등 다른 사람에게 물려준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고대 제왕들은 거대한 묘에 수많은 부장품들과 함께 묻혔는데 도굴꾼들을 장려한 것 외에는 좋은 점이 아무것도 없었다. 차라리 유럽의 군주나 용사들처럼 성당 안에 비석 하나 놓고 묻혔다면 안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돈은 원래 신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쓰고 남은 것은 나중에 모두 가져간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다. 사람은 모두 능력에 한계가 있다. 자신의 한계 내에서 노력을 할 때 가장 효율이 좋고 한계에 근접할수록 효율은 떨어지며 한계를 초과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인 경우가 많다. 돈을 버는 일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한계를 초과하면서까지 돈을 버는 것은 수익은 있을지언정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다. 다시 말해 1원을 벌면 어디에선가 2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격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인생을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돈은 제대로 사용했을 때 비로소 내 것이 된다. 돈의 본질은 무엇일까? 돈은 각종 자원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계량화한 것이다. 여기서의 자원은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을 비롯해 토지, 자동차, 집 등이 물리적 자원이라면 자동차를 만드는 엔지니어의 시간, 당신이 고용한 가사 도우미의 시간, 미용사와 세공사 등의 시간이 인적 자원이다. 결국 돈의 많고 적음은 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 자원의 총량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돈의 본질을 이해했다면 돈은 제대로 사용했을 때 비로소 내 것이 된다는 말의 의미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고 사회 자원을 잘 활용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돈과 자원의 선순환이며 돈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럴 때 구현된다. 돈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을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곳에 돈을 활용하는 것이다. 어제는 좋았든 나빴든 이미 바꿀 수 없는 과거다. 경제학에서 이를 매몰 비용이라고 부른다. 어제를 잘 보냈다면 운이 좋은 것이다. 그럴 때는 무조건 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하지만 어제를 잘 보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을 잘 보내면 된다. 사람들은 내일에 대해 비현실적인 환상을 갖고 있다. 나도 어렸을 적에는 늘 특별한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로는 오늘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미래는 너무 많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의 원칙은 돈을 활용해 오늘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은 인생을 즐기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미래는 바로 오늘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오늘이라는 좋은 기반을 다져놓으면 당연히 좋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저축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긴급할 때를 대비해 그래도 조금은 해놓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늘을 희생해가면서까지 저축을 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바로 돈에 관한 나의 두 번째 관점이다. 세 번째, 돈과 물건은
나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골칫덩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 어떤 물건이든 그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돈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손에 넣고 싶어 한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모두 손에 넣으려고 하면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하고 심지어는 기존에 갖고 있던 무언가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이 점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갖고자 애쓰기 전에 먼저 그것이 나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골칫덩이가 될 것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 간혹 내게 조용히 다가와 이런 질문을 하는 독자들이 있다. 교수님도 명품을 사시나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물론 나도 명품을 산다. 그것도 꽤 많이 사는 편이다. 내가 명품을 사는 이유는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품 연구와 시장 조사 그리고 마케팅 연구에 필요한 소재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명품을 살 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명품으로 인해 내 생활이 조금이라도 불편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나는 절대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 명품을 사지 않는다. 루이비통이나 샤넬 같은 명품 가방을 사서 매일 들고 다니면 괜찮지만 아까워서 옷장 안에만 놔두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아끼고 아껴 2, 3만 위엔씩 하는 명품 가방을 사놓고 행여나 가방이 다를까봐 집에 고이 모셔놓는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묻곤 한다. 그럴 거면 가방을 대체 왜 산 거죠? 자신이 아무리 좋아하는 물건이라도 그것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 돈에 관한 나의 세 번째 관점이다. 네 번째, 돈은 벌어서 생기는 것이지 아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쓸 돈이 늘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실 직장인들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부자들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수입이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돈이 얼마가 있으면 부족하지 않게 쓸 수 있을 것 같은지 물었다. 그랬더니 연봉이 2만인 사람은 4만을, 연봉이 4만인 사람은 8만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봉이 100만인 사람은 200만 정도가 있어야 부족하지 않게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수입의 2배를 이야기했다. 왜 10배가 아니라 2배였던 것일까? 그 이유는 연봉이 4만인 사람은 연봉 100만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쓰는지 전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왜 연봉이 100만인 사람도 여전히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수입이 많아지면 하고 싶은 일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돈도 더 많이 쓰게 되는 것이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늘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해결 방법은 많이 벌거나 적게 쓰거나 둘 중 하나이다. 근본적으로 돈이란 벌어서 생기는 것이지 아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10위안어치의 일을 5위안에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어떻게든 돈을 아끼려고 궁리하는 대신 차라리 그 시간에 10위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편이 낫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또 한 가지 비결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돈이 자원을 계량화한 것이라면 희귀한 자원일수록 가치는 높아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기술을 갖고 있다면 나 자신이 바로 희귀한 자원이 되는 것이다.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기술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 5번째, 번 돈을 모두 쓰는 것은 어렵지만 어딘가에 쏟아붓는 것은 쉽다. 이것은 돈에 관한 나의 마지막 관점이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만약 당신이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면 먼저 축하한다. 마약, 도박, 불륜만 멀리한다면 아마 죽기 전까지는 그 돈을 다 쓰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재산을 더 늘리겠다고 섣불리 투자를 한다면 한순간에 파산할 수도 있다. 미국 19세기 대문호 마크 트웨인은 평생 글을 써서 번 돈을 섣부른 투자 때문에 모두 잃고 말았다. 마크 트웨인은 원래 큰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빈털터리가 된 것이고, 돈이 훨씬 더 많은 거부들은 웬만해서는 쫄딱 망하는 일이 없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단언컨대 그렇지 않다.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도 한 세대 혹은 두 세대 만에 파산할 수 있다. 그들이 돈을 흥청망청 쓰거나 마약이나 도박 등으로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들이 파산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단 한 가지, 모두 잘못된 투자 때문이다. 컨테이너를 발명한 말콤 맥리는 세상을 바꿔놓은 발명으로 크게 성공해 미국에서 손에 꼽히는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파산해서 수십억 달러의 빚까지 떠안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한 번의 석유 투자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였던 헌트 형제도 단 한 번의 잘못된 은 투자로 파산했다. 일단 투자에 실패하면 본인의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다음 세대의 운명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돈을 벌고 싶다는 열망이 클 때는 작은 이익에도 눈이 어두워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곳곳에도 여러 가지 리스크가 숨어 있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늘 인지하고 있어야만 성공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